안녕하세요. 생리시험존모에 근무하는 현무린입니다. 요즘 밤 늦은 시간까지 월드컵 축구 경기를 시청하느라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밤에 즐거움을 위해 다음날 아침의 상쾌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각국의 최고 선수들의 각자의 나라를 대표해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월드컵 경기는 저에게 피곤함을 잊게 하는 흥미로운 이벤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팀 선수들이 모두가 아무런 부상 없이 원하는 경기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또는 채무법인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 채권주심 진행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있지만, 신용회복제도는 신청인의 소득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공한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주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금융채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 채무자가 채무의 감면, 단감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파산 채무자, 파산 법인의 채권주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 문의 사항 중에 장기간 미수금 변제를 미루던 채무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의 파산 신청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령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채권주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실 법원의 금지 명령 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 채권주심 행위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해당 파산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고 진행 과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명책 결정까지 확정이 되면 해당 채권의 변제는 불가하다 판단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채권주심을 진행할 수 있고 정지되었던 채권 소멸시효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파산, 면책을 결정하는 파산 법원의 요구 서류는 꽤 광범위하며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물론 임차보증금, 급여, 예적금, 보험료, 타인에게서 받은 미수금 등의 금전채권과 최소 2년간 전부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등 악의적, 고의적 파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 기준이 여러 단계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회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 사건 검색을 통하여 파산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추적하는 것도 채권주심의 일부분입니다. 반면 이에 당사자가 다수이며 더 복잡한 채무자가 파산법인이라면 채권주심 과정에서 더욱 자세하게 검토하고 진행 사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저희 채권주심팀에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가 파산 예정이던 법인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확정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법인은 재무적으로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채무 변제가 불가하여 채권자에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채권자는 채권주심 의뢰를 하였습니다. 곧이어 채무자의 법인은 실제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저희 채권주심팀에 의뢰한 채권자의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법원의 금지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주심팀은 파산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검토하던 중에 채무자 법인의 파산이 법원으로부터 종결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추적하고 추가적으로 추심 진행을 위해 채무자 법인에 조사하였습니다. 법원의 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 미흡, 예납금 미납, 서류의 허위 기재, 천상가치보다 지속가치가 높을 경우 등 해당 채권에 대해 저희 추심팀은 즉시 예납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인의 채무자의 파산 예납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을 법원에 예납하므로 만약 채무자 법인이 곧바로 예납금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사항을 세밀히 체크하여 타이밍과 실익 여부를 검토한 후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예납금 잔액을 추심하고 채무자와 추가적인 합의로 채권을 감면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채권 주심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회수 송권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채권자분들은 해당 채무자 또는 채무법인이 완전히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상실한 후에 신용정보 회사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과정을 통해 채권자분께서 직접 회수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 판단하시겠지만 전문가적, 시각적에서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관련 정보 검토 과정에서 보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 가능한 시점을 놓치면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고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고 변제 약속을 반복할 때 상담을 의뢰하시면 일부의 수수료 부담을 하시더라도 타 채권자보다 먼저 실익이 있는 채권의 보전 조치와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권 중 파산하겠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파산 예정인 채무, 법인의 채권도 저희 채권주심팀의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채권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주저없이 누르시고 도움이 되지 않으셨어도 싫어요 버튼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생일신용정보 현무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y.